안녕하세요. 자연체험 친구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99년도 직장 상기 판정을 받고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암 판정 후에 현대의학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연치유생활법과 자연치유라든지 또 심리치료, 웃음치료, 웰다잉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고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지금까지는 재발이나 이참 없이 나름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연처럼 황재수입니다. 오늘은요, 자연치유생활법을 실천하면서 휴식, 즉 심에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심에도 휴식에도 방법이 있고 또 어떻게 쉬었을 때 건강회복에 더 좋은 결과를 가다 주는지 그에 관련된 자료와 직접 실천해 보면서 느낀 것들을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투병생활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휴식 중에 가장 좋은 휴식이 있다면 뭘까요? 그렇죠. 바로 잠이죠. 잠만큼 좋은 휴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병생활 하는 하루분들은 잠을 자지 않을 때도 조금은 다르게 휴식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신적인 휴식이라든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리 기관들이 또 쉬는 휴식, 이 세 가지의 쉼을 잘 활용했을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는 건강회복에 좀 더 극적인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있을수록 체계 있는 휴식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피곤할 때 취하는 휴식은 그 1000만원대 보약보다 더 명령이다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가 필요하면 정신이 크게 영향을 받고요. 또 정신이 필요하면 육체도 치명적인 손상을 받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인 휴식과 육체의 휴식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제대로 된 휴식은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암 환자들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자주는 것이 최적일까요? 제가 예전에요, 주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하는 이야기가 가능하다면 매일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자주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주치에게 또 이렇게 물어봤죠. 밤에 잠을 좀 못 잤을 때 낮잠도 쳐줍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쳐준대요. 그런데 조건이 있답니다. 낮잠은 1시간 이상은 안 쳐준다 그러더라고요. 낮잠을 길게 자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은 잠을 충분히 자고 잘 자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건강회복이 더 잘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제가 퇴원하고 난 뒤에도 저에게 오늘 잠을 몇 시간 잤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잠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가능하면 잘 잘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라 하더라고요. 참 고마웠던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학자 중에 베루과 브레스로우스의 실험에 의하면요, 6시간 이하를 자게 되면요, 생명이 단축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10시간 이상을 너무 많이 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역시 생명이 단축된다 그러네요. 아마 그래서 과유불급인 것 같습니다. 투병생활 하신 분들은 잠자리에 들어가는 시간도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늦어도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반드시 잠자리에 들어가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이 시간대에 우리 몸에서 고장난 세포들을 우리 몸이 스스로 수리하는데 가장 활발하게 고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병생활 할 때 약 한 15년 정도는요, 특별한 일이 아닌다 하면은 저는 10시간에 무조건 잠자리에 들어갔었습니다. 한 번은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와가지고 고소득을 쳤거든요, 친구들이요. 저는 옆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친구들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시가 땡 되는 거 보고 늦게 놀을 하고 저는 잠자리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잠자는 시간마저도 좀 지독하게 지켜가면서 투병생활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휴식하면 보통 편안한 상태에서 누워가지고 육체를 움직이지 않는 것이 휴식이라고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참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몸은 편안하게 누워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육체는 편히 쉬는데 정작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관은 못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기관들도 쉬게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편안하게 휴식을 하면 참 좋은데요. 우리 사람이 이제 휴식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간식을 많이 먹는다는 것이죠. 이 투병생활을 하는 우리 암 환자들이 간식을 많이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물론 그 위를 절제한 위암 환자들은 별개로 하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위에 음식이 들어오면은 우리 피가 위 운동을 시켜주기 위해서 위쪽으로 피가 몰려온대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열심히 위가 쪼물락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2시간 뒤에 음식이 소장으로서 이제 내려갑니다. 소장에서 이제 영양분을 섭취하고 이제 소장이 일을 해야 될 텐데, 이때 간식을 먹게 되면 소장에서 일을 하던 이 피가 다시 위로 가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 기관은 소장과 위가 동시에 일하는 것이 불가하답니다. 그래서 위가 우선이래요. 그러면 다시 위가 이제 운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소장에 남아있던 음식이 빨리 일을 해가지고 내장을 내보내야 되는데, 피가 이제 위로 가버리다 보니까 소장이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소장에 남아있던 음식이 이제 부패가 되면은 우리 몸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가 일을 하고 난 뒤에는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장이 또 일을 할 때도 충분히 휴식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들도 충분히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제가 알게 된 뒤에는 저는 지금까지 한 20년도로 간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좀 지독하죠? 그리고 저의 간식은 오로지 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몸이 가벼워요. 그리고 정말 속도 편안했고 또 쉽게 피로감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가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운동이 몸에 좋다 이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또 운동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영국의 그 리즈 대학교 화이트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것을 관찰해 보니까 7일 주기로 이게 분비가 된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7일째 되는 날 가장 적게 분비가 된답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가장 역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게 앉아서 휴식하는 것이 부병시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신적 휴식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정신적 휴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멍 때리는 것도 좋고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상은요 이미 과학적인 증명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면역성도 키우고 또 질병 예방과 정신적 신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2016년도에요. 그 생물학적 정신의 의학이라는 그 저널에 보면요. 명상을 할 때 이 두뇌가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신체 건강도 증진시킨다고 뉴욕 타임즈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이런 데는 암 환자 투병 병병에는 상당히 명상을 많이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크레스웰 교수분은 이렇게 얘기했죠. 명상은 마음을 열고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하지 않는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휴식이 되는 거죠.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염증도 낮춰주고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성을 키우는데 명상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에 한 30분 정도 규칙적인 그 명상이나 심산요법이라든지 이미지 요법이라든지 또 자신이 하는 이 기도라든지 묵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면 상당히 정신적 휴식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또 그 외에도 음악 감상이라든지 또 자기가 직접 노래를 불러본다든지 또 미술요법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행위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 휴식요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양하게 휴식에 활용해보는 것이 투병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병생활을 하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로를 느끼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된다 합니다. 그런데 피로를 느낀다는 것은 우리 몸의 어느 한 곳이 기능이 저해되어 있다고 경고를 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 손상을 막기 위한 안정장치가 바로 피로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신체 리듬을 유지하는 데서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이 현대 첨단의학에 의해서도 이미 밝혀졌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피로를 풀지 않고 방치하면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로사는 약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운동하고 투병생활을 하면서 7일째 되는 날은 심호흡도 하고 목욕도 하고 산책을 하면서 충분히 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내부, 오장육부도 충분히 쉬어줘라.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될 때까지는 간식을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고 또 밤 9시에서 10시 사이는
반드시 잠자리에 들어가라. 그러면 자연 치유력이 극대화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휴식은 효과가 강한 약이다.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시간을 내야 된다. 또 잠자리에 들어갈 때는 근심 걱정을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좋은 자기 암시, 좋은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잠자리를 청하라. 이렇게 휴식을 하면은 투병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 이렇게 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병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